안녕하세요, 김백주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특강의 효능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는 거죠. 유일하게 방문강만 이렇게 할 텐데 오전에 4시간 수업을 하고 점심 먹고 바로 기출문제를 2시간 정도 바로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효능이 발생하느냐, 지금 이론 듣고 2달 뒤에 또 기출 새롭게 이론 듣고 문제 풀고 이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다. 오전에 강의 시작합니다. 10시입니다. 원리금 상환 방법 대표적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건데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표적으로 2가지 형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계산도 나올 수 있고 이론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론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요 그림 익히십시오. 문제 풀 때마다 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서 문장을 이렇게 대입시키면서 푸시면 헷갈리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을 똑같이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게 원금 균등이거든요.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빌려서 상환을 하는데 10년 동안 똑같이 상환을 할 거다. 이자는 10%를 주기로 했다. 이 조건이라면 원금 균등이면 여기서부터 원금 100을 똑같이 10년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매년마다 10씩 이렇게 쫙 갚아나가는 방식이고, 거기에 따라 이자도 갚아나가는데 이자는 잔금에 대해서 갚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첫 기가 되면 갚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금 전체 100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돼요. 100에 대해서 이자 내면 얘는 10을 내야 되겠죠. 100에 대해서 10%니까. 그 다음 해가 되면 9를 내고, 그 다음 해가 되면 8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자를 다 갚으면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쫙 가면, 그러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총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55가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인데, 그림은 어떤 형태의 그림이냐 그러면 주방장 모자, 주방장 아저씨가 이 모자 쓰고 요리하고 있는, 그래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은 뭐냐 그러면 원금 이자 합친 게 원리금이거든요. 근데 요거 합친 게 똑같다는 거죠. 2개 합친 게 똑같은데 요걸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지고 갚아라. 근데 요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가게 되면 요거 2개 합친 게 매년마다 16.3억 원이 나와요.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2개를 합친 거 무조건 16.3억 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똑같이 합친 거는 16.3억이니까 그럼 전부 다 합쳐버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럼 163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원금은 갈수록 이렇게 커지고요. 이자는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데, 요거는 어떤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냐 그러면 가르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옆에 앉아있던 깻잎 머리 애들이 있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애들, 요런 애들 머리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면 된다. 요거랑의 특징 차이가, 얘는 직선적으로 이자가 감소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증한다 그러거든요. 곡선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요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비교를 다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비교하는 거 그림 잘 외우시고 그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잘 하시면 돼요. 자, 끝. 자, 요렇게 끝내버리는 것과, 그다음 밥을 먹었어. 이제 밥을 먹었는데 오전에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오후에 수업을, 기출 강의를 바로 같이 들어요. 자, 이제 기출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배운 거 방금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비교하는 문제 있죠? 그거 어떻게 기출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면, 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비교하는 거, 원리금 상환 방법 비교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출제됐던 게 26회, 27회, 28회, 29회, 그리고 2년은 안 나오고 32회, 작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줄줄이 또 나올 것 같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를 기본적으로 좀 보면요. 23회, 24회, 26회, 3년 연장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실제. 그러면은 오늘 오전에 배운 문제에서 이거 지금 익히라 그랬죠? 자, 그러면 밑에다가 익혔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죠. 안 익혀졌으면 안 익혀진 대로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고. 자꾸 보다 보면 익혀지니까. 자, 그림 보고 문제 풀게요. 이거를 없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랑 이걸 있게 그려놓고 문제 푸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습득되는 게.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요거 2개 합친 걸 말하는 거죠. 요게 원금이고요. 요게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금이라 그랬으니까 2개 합친 거니까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요쪽은 2개 합쳤으니까 이거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요거 2 중에 어떤 게 더 많은지 첫 회 거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나오면 가르마 요거거든요. 이게 원리금 세자잖아. 가르마 세자잖아. 원금 두자잖아. 모자 두자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원금 나오면 두자니까 왼짝, 원리금 나오면 오른짝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두 개 비교합니다. 원리금 균등 오른짝이 왼짝보다 크다. 얘가 더 크다. 틀렸죠? 얘가 더 크죠? 그려봤으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 거 원금 균등의 경우에 그러면 빨리 왼짝 거 봅니다. 왼짝 거의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1년 차에는 요만큼, 한 3년 되면 요만큼, 한 5년 되면 이만큼, 한 7년 되면 이만큼, 한 10년 되면 요만큼 요렇게 갚아나가는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림 보시면 돼요. 머리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거 원리금 균등의 경우에 오른짝이죠. 원리금 균등 약짝.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 요게 원금이거든요. 매기 상환하는 원금. 위에 건 이자고.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늘어나죠.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차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보면서 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27회 거. 자, 원리금 균등 오른짝입니다. 오른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여기 보시면 이자 상환액이 위에 거예요. 이자 상환액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점점 줄고 있죠. 줄고 있으면 원금 상환액이 밑에 거니까 원금 상환액은 이자 주는 것만큼 얘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 밑에 건 점점 증가한다. 그럼 1번은 됐고요. 2번 원금 균등 왼짝입니다. 왼짝은 오른짝에 비해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러면 얘가 원금, 얘가 이자 요거 두 개 합친 거 말하는 거예요. 누적치 전부 다. 다시 이쪽에 보면 요게 밑에 있는 얘가 원금이 총 100억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100억을 빌렸으면 100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100. 그다음 오른쪽에 가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원금 상환액은 요렇게 되는 거죠. 원금 상환액. 요것도 다 합친 건 똑같이 100을 빌렸으니까 이것도 100. 그러니까 요거랑이 형태는 좀 다른데 면적은 둘 다 100이라고요. 그러니까 누적 상환액이 얘도 원금은 100, 얘도 원금은 100.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자가 누적해서 얘는 얼마입니까? 55.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는 이자가 누적해서 얼마입니까? 63. 그래서 합친 건 어떤 게 큽니까? 얘가 크죠. 얘가 63이니까 저거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같은 거거든요. 1년 차 거. 그리고 요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누가 더 넓어요? 그러면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면 얘가 얘하고 똑같아졌죠. 그러면 요 면적 이거. 요 면적만큼이 이자가 더 많은 거죠. 저쪽보다. 그래서 오른짝이 왼짝보다는 누적된 다 합쳐놓은 거 그게 이자가 좀 더 커요. 이쪽이. 그림으로 인식되시죠? 원금 균등은 왼짝은 오른짝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이 다 만료되면 지금까지 총 갚은 누적된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작다 작다. 이건 숫자 외워도 돼요. 155 여기는 163 이렇게 된다. 조기 상환합니다. 먼저 상환했다는 거죠. 조기 상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딱 반 지나서 조기 상환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조기 상환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요거 아직 안 갚은 거거든요. 요게 상환해야 될 돈이죠. 아직 못 갚았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기간 동안에 요쪽도 여기에서 딱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못 갚은 돈 그러면 요게 못 갚은 돈이죠. 요게 어떤 게 남아있는 면적이 더 큽니까? 얘가 크죠.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만큼 갚으면 된다. 조기 상환을 합니다. 하는 경우에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오른짝에 비해서 왼짝이 잔금이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OX, X. 얘가 잔금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시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 그림 그려놓고 자꾸 반복하면 똑같은 거예요. 난이도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문제를 5회 기출을 풀게 되면 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푸는 거죠. 이게 딱 하나를 가지고. 그럼 익혀져요. 이해가 더 잘 돼요. 원금 균등, 왼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요거 두 개 합친 겁니다. 합친 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줄죠. 왜? 이자가 줄고 있잖아요. 이자가 주니까 합친 건 무조건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줄고 감소하는 거고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잔액은 무조건 줄죠. 갚아 나가니까. 여기에 있으면 잔액이 이만큼이고 1년 더 갚으면 잔액은 이만큼이고
1년 더 갚으면 잔액은 이만큼이고 한 8년 갚으면 잔액은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잔액은 무조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갚아 나가니까. 그래서 둘 다 감소한다. 맞죠? 원리금 균등 상환의 오른짝이에요.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 원금 상환액이면 밑에 거거든요, 이거. 요거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한다. OX. X. 얘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 늘어난다.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D가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이자 수입. 여기 총이자 수입 얼마예요? 만기로 갔으면 55. 여기 총이자 수입 63. 총이자 수입의 크기는 왼짝이 오른짝보다 크다. 왼짝이 더 크다. 틀렸죠? 오른짝이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그래서 29분도 풀 수 있고. 자, 올해 거 32회 거. 아, 이건 어려운 지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옳은 것은 자, 오른짝의 경우 오른짝. 매기 상환하는 원금. 요 원금 밑에 거 이거 점차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똑같은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금은 오른짝은 점점 증가한다. 두 번째, 원금 균등 상환의 방식의 경우에 왼짝이죠. 왼짝의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동일하다. 여기서 원리금은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이자가 줄고 있으니까 원금은 똑같지만은 그래서 얘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X.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금 균등 왼짝. 오른쪽은 원리금 균등, 오른짝. 얘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기간, 듀레이션이 더 짧다.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온 거예요. 듀레이션.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는 모른다 치고요. 모른다 치고 요거 두 개만 가지고도 웬만큼은 다 풀 수 있었다. 이게 답이었는데 옳은 것은 했는데 나머지가 다 틀렸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답이에요. 근데 오늘 보너스 듀레이션이 뭔지 내가 알려준다. 어려운 단어인데 발음이 안 돼. 잠깐만. duration. 자, 이게 뭐냐 그러면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는 표현은 얘 지금 상환하는데 10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원금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갚아라. 그럼 아까 100억 빌렸거든. 100억. 근데 이자까지 갚아 나가잖아요. 그럼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00억이 딱 되는 건 몇 년 걸릴까 그 말이에요. 원금만 하면 무조건 10년인데 얘도 10년이고 얘도 10년인데 얘 이자를 갚아 나간다고. 이자를. 그러면은 1년째가 딱 되면 얘는 얼마를 은행은 회수한 거예요? 이자 포함해서 20억이죠. 10억에 10억이니까. 그 다음에 2년을 쫙 이렇게 해놓으면 원금은 20억만 회수됐지만 이자가 19억이 회수됐기 때문에 합치면 얼마가 회수된 거예요? 39억이 회수된 거죠. 그러면 100억을 다 회수하려면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몇 년 정도 걸립니까? 그 말, 그게 듀레이션이에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몇 년 걸리냐? 그러면 초반에 이자를 많이 회수하고 원금을 많이 회수하면 듀레이션이 짧아진다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는 딱 몇 년 정도 걸립니까? 5.3년 정도 걸립니다. 요 정도 딱 되면 5.3년 되면 그러면 원금 5번에다가 이자 이렇게 계산하면 한 100억 가까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요 방식이 되면 16.3억으로 똑같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돼야지 딱 100억이 회수되느냐? 1년에 16.3억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6.13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장이라.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게 듀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요 기간을. 이게 어떤 게 더 짧아요? 얘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지문이야. 이 지문 자체가. 그래서 이걸 모른다 한들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나머지 두 개도 쉬운 지문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이론만 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거랑 요걸 가지고 기출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설명드린 거랑 비교해보라고 지금 한 건데 실제로는 이 강의 시간보다는 월등히 길어요. 지금 제가 짧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실제는 훨씬 더 이해 잘 될 거다. 두 번째는 계산과 관련된 걸 오후에 바로 기출로 이렇게 풀어보면 또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한번 맛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전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계산은 일부러 좀 어려운 걸로. 우리 시험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게 계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뭐 거의 같은 게 계속 나와요. 요게 계속 나온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요걸 평가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얼마냐? 대상 부동산이 얼마냐? 근데 뭘 가지고 할 거냐 그러면 표준지를 줘요. 비교 표준지. 요 공시지가가 비슷한 정부에서 정해놓은 땅값이 있습니다. 대표 토지의 땅값. 걔가 200만 원짜리가 근처에 있는 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네 건 얼마냐? 내 건 얼마냐? 내 것도 비슷할 거다.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냐? 요게 차이를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놔요. 그러면 보시면 지가가 변동했다. 요건 1월 1일자 가격인데 내 거는 12월 15일자 가격이다. 그러면 12월 15일만큼 변동했을 거니까 그게 5% 상승했다.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지역이 다를 수 있다. 두 개가. 다르면 그 다른 것도 다르면 여기다 기준치를 비교치를 주고 같으면 그냥 동일 이렇게 적어 놓아요. 개별 요인은 같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비교하는 항목들을 막 이렇게 줘요. 주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해서 다 곱하면 됩니다. 곱할 때 5% 상승했다 그러면 곱하기 1.05, 5% 올랐으면 이거 기준했을 때 5% 열세면 0.95를 곱하고 20% 우세하면 1.2를 곱하면 돼요. 5% 열세면 0.95를 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곱하는 거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자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비교 표준지 요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요거 다를 거니까 비교해 줘야 된다는 말이고 시점 수정 여기에 있는 지가 변동률 가지고 시점 수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지역이 다르면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이 다르면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밖에도 보정할 게 있으면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 이렇게 고치는 것들은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주어지면 전부 다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정을 거쳐서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중에 계산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문제가 요렇게 박스로 딱 해가지고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 보인 것처럼 세 개로 나누어야 돼요. 요렇게 대상 거, 표준지 거, 비교할 거. 그래서 표준지 빨리 찾아가지고 요 위에다가 선 긋고 지가 변동률부터 이제 변동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비교할 거. 지가 변동률 찾아서 위에다가 선 긋고 요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다 곱해버리면 끝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계산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하세요.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찝찝한 게 화장실 갔다가 그렇잖아. 그래서 오후에 기출 문제 계산. 자, 여기에서 비교 방식 계산 문제 공시지가 기준법이 26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나올 거라고 딱 예측이 되죠. 거의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흑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저게 뭐야? 근데 방금 말한 이거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아까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선 두 개 쫙쫙 그어놓고 대상 거다, 표준지 거다,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딱 보자마자 똑같은 거예요. 방금 말한 거. 요걸 선을 요렇게 두 개를 빨리 끄라고. 꺼가지고 위에 거 이거는 대상 거.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 거. 그 다음 지가 변동률 요거 나오면 요거 위에 선 긋고 해가지고 요거 세 개로 빨리 나눈다. 그럼 나눠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대상 거, 이건 표준지 거, 이건 비교할 거. 끝. 그 다음에 빨리 찾아야 될 게 표준지 게 얼마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요걸 가지고 곱할 거거든요. 이거 곱하기 이걸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두 개가 나와 있잖아. 오전에 할 때는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봐야죠. 대상께 뭡니까?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용 토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표준지도 일반 상업지역에 같은 걸 갖고 와야죠. 엉뚱한 걸 갖고 오면 안 되죠. 김백중을 평가하라 그랬으면 누구를 비슷한 애를 데리고 와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김덕수를 데리고 와서 갑자기 평가를 한다든지 그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얼굴이 봐봐. 어떻게 둘이가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200만 원.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와가지고 곱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나머지 볼 필요도 없이 공업지역 변동률, 상업지역 변동률 요거 둘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였습니까? 상업지역이었죠.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 보면 자 숫자 있는 거 보세요. 숫자 있는 거 10% 우세하고 뭐 나머지 없죠. 그러면은 요것만 1.1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이것만 눈에 들어오면 돼요. 이거 나누고 난 다음에 200만 원이었는데 5% 상승이니까 곱하기 1.05 10% 우세니까 곱하기 1.1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면 돼. 이게 답이에요. 2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1.1 이게 정답이다. 조금 감 잡히세요? 별로 힘들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200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5% 상승한 거 곱하고 10% 우세한 거 방금 곱해서 다 구했는데 요게 여기에 있는 요 문장이랑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자, 이거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 요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요거 갖고 오라는 건데 같은 거 갖고 와야 되니까 요걸 써야 되는 거죠.
요거 둘 중에 요거는 하나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끔 시점 수정, 시점이 다를 거예요. 왜? 대상 건 10월 26일 날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얘 건은 1월 1일자 가격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둘이가 시점이 다르니까 시점 차이만큼 수정해 줘야 된다. 뭘로 수정합니까? 여기에 있는 지가 변동률로 수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보자마자 지가 변동률이 있으면 숫자 있는 거 있으니까 숫자 있는 거는 다 비교한다. 근데 같은 내용이 두 개 있으면 하나는 골라서 해야 되는 거겠죠. 요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근데 지역 요인은 동일하대. 동일하면 비교 안 하겠죠. 그래서 할 필요 없고,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은 여기서 쫙 적어준 게 있습니다. 그냥 퉁 해가지고 10% 우세 이렇게 줬으니까 개별 요인 비교하면 되고, 그 밖의 요인, 이건 그 밖의 요인 없으니까요. 그래서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론보다 계산이 더 편해요. 계산 나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딱 익힌 대로 땡땡땡 해가지고 가면 충분히 간다. 26회 32회 기출입니다. 똑같이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나왔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쫙쫙 선 두 개.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선부터 꺼요. 똑같아요. 내용도 대상 토지 비교 표준지 비교할 거.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까? 요 단어, 요 숫자. 비교 표준지는 1,000만 원이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곱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5% 상승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0% 우세하다. 그 다음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숫자 있는 거 20% 열세다. 그리고 여기 1.5만큼 또 곱해라. 1.5 있다. 그러면 숫자 1,000만 원 곱하기 1.05, 그 다음에 곱하기 1.1, 그 다음에 20% 열세면 곱하기 0.8, 곱하기 1.5. 그렇게 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면 된다. 얼마나 쉬워. 요것도 다시 보면 요 숫자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 1,000만 원이죠. 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갖고 와가지고 대상 토지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요거 지가 변동률 5% 상승. 지역 요인 비교는 여기도 똑같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할 필요 없고, 개별 요인 비교치 여기 10% 우세, 20% 열세, 둘 다 개별 요인. 그 다음 마지막에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이거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 볼 필요 없이 그냥 계산으로만 딱 나와주면 선을 쫙 긋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숫자 있는 거 찾고 해서 곱하기 1.05 곱하기 1.1 곱하기 0.8 곱하기 1.5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론으로 머리로 아는 거랑 몇 번 풀어봐가지고 숙달되는 거랑, 숙달되면 이거 난이도는 최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 많다고 흑하지 말고 몇 번만 딱 해보면 바로 나온다. 자, 지금까지 기출을 오후에 하는 거에 대한 효능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전 4시간 강의 딱 하고 하자마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했을 때는 머리에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찝찝하고 뭐 그런 게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했는데 이해를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오후에 같이 딱 풀어버리잖아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이 2시간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오후에. 만약에 이 2시간을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공부는 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혼자서 기본서 펴놓고 막 책 뒤적거리면서 몰랐던 거 막 연구하고 하면서 서너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딱 그날 배운 거 기출을 같이 이렇게 딱 풀면서 중요한 거, 시험 자주 나오는 것만 집중적으로 익혀라. 오전 공부만 했을 때 이해도, 오후 기출까지 했을 때 이해도의 차이가 얼마 같아요? 빠방!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 차이에서 하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출 문제 중요하고요. 당일날 반드시 기출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수고! 충성!